네, 오늘은 설 특집으로 개헌 문제 토론해 보고 있습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박상철 교수님 얘기하시다가 끊어졌는데. 예, 이제 올해가 예. 그 선거가 선거가 없는 없는 작년에 대통령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또 어마어마한 총선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선거가 없는 기간 중에 정치적인 문제, 뭐 헌법을 비롯해서 선거제도라는 정치 룰을 제도를 손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거든요. 물론 합의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지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개헌을 어떤 내용으로 할 건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개헌을 어떻게 하자라는 것을 정치권이 가끔 때가 되면 그냥 나타나든 말만 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게 아니라 그걸 어떤 법률적 차원에서 이 보장받는 것을 여야 간에 합의를 봐가지고 여야는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 각서받듯이 그런 법률을 하나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거든요. 헌법 개정 절차법을 좀 만들자. 흔적은 좀 남기자.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중대선거구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흔히들 그래요. 헌법 개정보다 더 힘든 것이 선거제도일 수도 있다. 왜? 당사자들이 자기 룰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면 4월 9일까지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니까 4월 9일까지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 헌법 선거구나 선거제도 개정안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정개특위라고 해서 가동이 될 겁니다. 그럼 거기서 소선거구 제도도 저는 소선거구제가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던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하나인데 민주화를 위해서 지역주의를 감수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장점이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소선거구제를 유지해 왔단 말입니다. 이게 사표가 너무 많고 지역주의가 너무나 가서 뭐 대구하고 광주는 그 당이 어디 소속되냐가 지역하고 맞물려 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좀 고치기 위해서 그 선거국가에 손을 못 보면 최소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했는데 기억들 하시겠지만은 지금 민노당, 정의당 이런 당들이 흔적도 없이 힘을 못 써버리거든요. 오히려 더 단순한 정당 투표제도보다 더 안 좋게 그 개악이 돼가지고 그러면 최소한 그것만큼은 비례대표제는 좀 늘리자라고 아마 합의는 볼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냐 조금 가미를 하느냐라는 것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던져놨기 때문에 정치권은 그래요.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응? 자기한테 유리해서 그런가? 불리한 게 아닌가? 그 진영 논리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영 논리에 내년 가버는 이미 또 빠져버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늘 설 지나고 나서 한 달, 두 달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개헌까지 못 가도 개헌에 물꼬를 터본다든가 하나 하고 소선거구제를 확 바뀌기는 힘들겠죠. 어떤 최소한의 많은 국민들이 좀 전라도에서도 좀 국민의힘이 당선되고 대구에서도 민주당이 당선되고 뭐 이런 식의 반쪽 민주주의가 아니라 뭐 온전한 민주주의가 갈 수 있는 그 시점에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거든요. 이 제도가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사람은 괜찮아요. 우리 국민들도 우수하고 근데 제도가 그냥 30년 동안 한 발짝도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논의가 매년 오는 겁니다. 예, 개헌이 왜 안 되나 이걸 짚어보고 이제 그러면 뭘 바꿔야 하나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지난 대선 아슬아슬한 승부가 있었는데 그 뒤로 여야 대립이 더욱 격화되면서 아무리 옳은 것도 저쪽에서 제의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이번에도 개헌이라든지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금 이제 박 교수님께서 사람은 괜찮은데 시스템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은 시스템 자체를 일종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이긴 하지만 시스템을 바꿔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시스템 때문에 생긴 문제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승자 독식입니다.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정권을 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정권이 없을 때는 발목 잡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정권을 안 놓으려고 그러고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 무리수를 다 쓰게 되고 이걸 바꾸려면 결국은 실질적인 분권이 돼야 됩니다. 뭐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그 가운데서 선의 경쟁. 예를 들어 가지고 여당이 대통령을 가지고 야당이 총리를 가져간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국회에서 야당이 다수니까 그쪽에 총리를 선출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서로 깎아내리게 하지 말고 과연 대통령이 하는 일을 더 잘하는지 총리가 일을 더 잘하는지 보고 그걸 가지고 다음번에 평가해보자. 국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선의 경쟁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쪽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렵지요. 이 사람이 하는 거라 어렵기도 하지만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정치인 아닙니까? 그래서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에휴, 그래도 사람이죠. 자, 그러면 두 분 다 이제 개헌의 필요성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개헌이 이번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 가지 뭐 손볼 게 많이 있죠. 사실 헌법 전문도 지금 좀 뭐 바꿔야 된다는 얘기부터 다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바꿔야 된다 하는 것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영수 교수님부터 뭐부터 바꿔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뭐 전문 얘기도 나오고 기본권 얘기도 나오고 이제 권력구조 얘기도 나오고 크게 세 파트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전문은 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거기서 합의되면 하는 거고 합의 안 되면 굳이 그걸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게 어떤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건 아니고 단지 이제 좀 기분 문제랄까 어떤 이게 말하자면 이제 이념성의 충돌이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기본권 같은 경우 바꿀 수 있으면 좋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권력 구조는 이건 뭐 국가 기관들 간의 문제고 기본권은 국민의 문제니까 국민이 주권자고 국민의 기본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애초에 권력이 오남용돼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거지 기본권 규정이 없어서 침해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권력 오남용을 차단하는 게 기본권 보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권력 구조 특히 끊임없이 얘기되고 있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가 이제 제왕적 대통령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상권 분립이지 않습니까? 상권 분립 속에서 국회와 대통령과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동급이라면 제왕일 수 없습니다. 원 오브 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왕이라고 당연히 느끼는 것은 뭐 대통령이 여당을 지배하고 공천권을 쥐고 그러면서 국회에 대해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영향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전체 국가 위에 군림하는 이런 게 돼버리거든요. 뭐 공천권 문제든지 여당과의 문제는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뭐 감사원장 이런 사람들은 임명권 문제는 이거는 해결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대통령이 제왕의 지위에서 좀 내려오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손봐야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87년에 개헌을 했을 때 이제 직선제 그리고 5년 단임제 이거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민주화 열망이 아주 뜨겁게 분출해서 이뤄내는 그런 개헌의 시기였는데 그 전에 박정희 시대와 또 군사 독재의 그런 폐해 속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피해를 우리가 좀 느꼈을 텐데 특히 박정희 시대 때에는 국회 해산권, 긴급조치권 이런 것까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왜 없애려고 하지 않았을까 궁금해졌어요. 혹시 그때 그런 게 너무 어마어마하게 막 무시무시해서 이런 정도만 해도 양반이다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비슷합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유신헌법에 비해서 5공화국 헌법이 그나마 조금 줄었고 또 5공화국 헌법에 비하면 이제 현행헌법은 대통령 권한을 더 많이 줄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긴급조치권 같은 경우가 비상조치권으로 바뀐 게 5공화국 되고 국회 해산권 없어진 게 이제 현행헌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줄였으면 됐지 했는데도 한 30년 써보니까 아직도 대통령은 여전히 제왕적이다. 이런 것이죠. 그 아까 우리 백운기 앵커님께서 참 말씀 잘하셨어요. 그 당시 그것밖에 못했냐 이왕이면 지금의 문제까지 해결해버리지 이왕 지사 이왕이면 그런데
그 당시는 굉장히 큰 진정이 있었어요. 한 18년간을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지 못했잖아요. 예. 사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직선제로 바뀌었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진일보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임기도 대통령이 아무리 우리가 그때 장기 집권에 대해서 염증이 많았잖아요. 길어봤자 5년이다. 예. 이거 합의가 됐단 말이죠. 그럼 그 뒤로 이제 조금의 또 진일보를 해야 되는데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장 교수님께서 참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승자 독식이에요. 이게 진영 논리, 여야 간에 지금 민생을 위한 정치적인 대화는 없지 않습니까? 협치라는 것은 요새는 옛날로 말하면 도덕 교과서에서나 볼 수가 있지 정치판에서 요새 협치란 말 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말한 사람은요 정말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현실이. 그러면 이제 승자 독식을 어떻게든지 좀 더 좀 감소를 시키자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봐요. 그래서 이제 선거제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구체적으로는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있는 권력을 최소한 국회로 좀 옮기자. 그래서 국회에서 국무총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추천권을 좀 주고 또 감사원 중에서 최소한 회계 감사만큼은 국회로 옮겨놓자. 예. 이게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5년 단임으로 하는 게 뭐냐면요. 참 보십시오. 제가 이름을 좀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쭉 보면요. 뽑을 때 그 당시는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예. 사람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두 다 마지막에 불행한 일들이 다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한두 번은 사람이 문제지만 계속 5번째 하니까 지금 대통령도 저는 현명하게 개헌을 좀 하는데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마다 다 끝이 안 좋단 말이죠. 이것은 제도의 문제다 이거죠. 즉 5년 단임제로 해놓으니까 5년 동안 내 자기의 정치를 하다 보니까 민주주의 틀이 깨져버린 거예요. 정당도 자기 마음대로 정당을 만들고 싶고 왜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심판하고 싶은데 단임제요. 지금 대통령이 국민주권이라는 건 심판도 하고 뭐 이러는데요. 그래서 최소한의 것을 변화를 민주적인 헌법 그 개정을 뭘로 할까? 지금 내각제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아까도 지금 헌법이 오랜만에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에 대한 자부심은 엄청 강합니다. 지금 MZ세대 때는 몰라도 그 이전 세대들은 그 자부심이 대단할 거예요. 우리가 헌법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있다. 이것은 저는 지켜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걸 걷어갈 수는 없는 문제예요. 대신 이것을 민주적인 룰 중에 최소한 우리가 경험할 수 했던 4년 단임제, 미국 같은 제도겠죠. 하면은 뭐 8년까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럴 수도 있죠. 잘하면은. 그럼 최소한 보십시오. 선거 앞두고 정치인들이 목을 힘준 그런 그 몰상식한 장사가 없습니다. 국민들 앞에 무조건 고개를 숙여요. 저는 그게 민주주의 시작이라 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될 분이 당선이 됐어요. 그럼 4년 후에 내 선거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 정당의 당원들한테 지지도 받아야 되고 또 4년 후에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민주주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최소한 4년 단임제를 해놓자. 그래서 방금 말한 내용 외에도 많은 것을 저도 헌법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5.18도 전문에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께서 최소한을 이야기해봐라 하면은 5년 단임제로 고치고 국회에 권한을 주는 것만큼만 갔으면 좋겠다. 저는 장 교수님께서 그 사법부라든가 헌법재판소 이야기도 저는 100번 옳다고 보거든요. 헌법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다음에 하더라도 이런 거 하나라도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힘은 없었지만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일리는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해 나가자는 거죠. 정 안 되면 그렇죠. 그렇게라도 풀어 나갈 필요가 있지요. 근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앞부분에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의 안 좋은 말로를 쭉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은 좋은데 계속 이렇게 말로가 안 좋은 것은 뭔가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게 결국은 개헌의 당위성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표현을 저는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제도의 실패다. 그래서 희망은 있다. 제도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1시간 동안 우리가 개헌의 필요성 어떤 걸 바꿔야 되는가 이렇게 토론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지요. 개헌하려면 또 어려운 것들이 많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 얘기해야 되는데 아쉬우니까 한 가지만 더 꼽는다면 어떤 것을 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뭐 저는 사실 선거제도하고 헌법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선거제도가 개헌 이상 바꾸기 힘든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대선거구 얘기도 나오고 뭐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 나오다가 실패하고 사실 그 실패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독일식으로 하겠다라고 해놓고서 왜곡시킨 거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은 선거의 비례성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은 국민들이 지금 이제 사실 정당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후보자 개개인에게 주기보다는. 근데 정당 득표율하고 의석수가 안 맞아요. 지금 현재 소선거에서 사표가 많이 나온다 어쩐다 얘기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중대 선거구를 해서 과연 사표가 덜 나올 수는 있지만 비례성이 높아지느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면은 여러 명을 뽑다 보면 누구는 50% 득표로 당선되고 누구는 5% 10% 득표로 당선됩니다. 비례성은 오히려 떨어지거든요. 헌법에다가 세세한 제도까지 넣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선거의 비례성을 높여라. 예. 이 정도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게리맨더링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선거구를 이상하게 조정하거나 이러면은 헌법재판소로 가지 않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가치가 헌법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우리가 현재 헌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아하.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선거의 원칙, 예. 평등선거나 이런 것에 반한다. 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네. 그걸 좀 더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명문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알고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걸 좀 자꾸 강하게 의식하도록 예,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좀 더 쉬워질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아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는데 마침 해 주셔가지고 예. 제가 마음이 좀 편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추가를 예. 할 수 있어가지고요. 저는 이제 우리 헌법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 헌법이 지금 아직 제도 안 됐다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민주주의는요 지방 분권, 지방 자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지 과연 지역 주민이 그 지역의 주인이냐 이 말입니다. 미국이 정말 훌륭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미국이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의 주인이고 손님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대통령이 가면 왕이에요. 왜? 왕이 인사권 모든 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은 그래서 헌법 개헌할 때 아마 2018년 안에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국민이란 단어 대신에 모든 사람은 뭐 자연인 이런 식일 거예요. 우리 일단 태어나면 이 지역의 주인입니다. 이 지방자치예요. 하고 또 국민으로서 의무가 이제 헌법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 분권을 제대로 헌법 장치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급히 헌법을 개헌하다 보니까 유신화하고 5공화 헌법이 그대로 우리 답습되어 있는 게 많다고 했는데 정말 이 헌법학자로서 얘기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헌법 조문을 보시면요. 유신헌법하고 5공화국 헌법은 독재헌법이지 않습니까? 그건 지방자치를 아주 안 하겠다는 헌법이거든요. 근데 그 조항하고 지금 헌법 조항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방 분권 부분은 정말 우리가 좀 앞서 나가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헌법에 이번 헌법이 아니라 언젠가 추가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로 이게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헌법 전문이 이번에 우리 현행 헌법 중에 하나 위대성은 저는 뭐냐면 전문의 그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갖다 인정한 거였거든요. 예. 그러듯이 혹시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이재명 그 대표께서 두 분 다 총선 때 대선 때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전문에다가 5.18을 집어넣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우수성이 프랑스 혁명보다 더 세다라는 걸 보여주자라고 다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거든요. 예. 물론 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까지 또 들어간다면 우리 헌법이 좀 더 진일보하지 않겠느냐라는 욕심을 갖습니다. 전문의 의미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바꿔야 되는데 항상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리고 또 정치권의 이해 득실 때문에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는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개헌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 있을까요? 두 분께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좀 지혜로운 해법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영수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일단 그 2017년, 18년 이 국회 개헌 특위와 대통령 개헌안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실패 원인 분석하고 그걸 답습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무조건
무조건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자꾸 합의를 넓히려고 하지 마라.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한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노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개헌은 성공하기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합의가 안 될 때 어떻게 그러면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게 가장 중요할 텐데. 일단은 합의될 수 있는 부분부터 해야 되는 거고요. 합의 안 되는 걸 억지로 끌어다가다가는 전체 개헌이 안 돼버리니까 합의된 부분이라도 하자는 거고 다만 꼭 필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제왕적 대통령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국민들 의견 들어서라도 결정하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수 전 장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개헌에 적극적이신 분이고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데 이상수 의원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이 국민이 해야 된다. 정치권에만 맡겨서는 이게 해답이 없다. 그래서 개헌 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만들어서 절차적 이행을 담보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필요할까요?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제 약속이 안 지켜진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 담보는 아니지만 일단 약속해 놓은 것을 갖다가 무시할 수는 없을 테니 조금 더 신경 쓰겠죠. 대법원에서 판결 나와도 돈 안 갚은 놈은 안 갚아요. 박상철 교수님 어떻게 해법을 찾으십니까? 아까 이상수 전 의원님께서 핵심적인 사항을 저는 말씀하셨다고 봐요. 이제 워낙에 이제 개헌 운동을 많이 하셔서 이제 그런 현장 감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사실 헌법이 모든 법은 그냥 우리가 국회의원 뽑으면 지방의원 뽑으면 그분들이 그냥 의회에 가서 자기 소신껏 만들거든요. 물론 주민들은 의식하겠지만 근데 헌법만 유일하게 국민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은 동의는 뭐 일종의 동조같이 주장만 하면 따라가라는 식으로 현재 돼 있는데 정말 국민들이 아까 공론화 과정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만큼은 좀 이렇게 합의를 보고 개헌해달라라는 절차가 우리 헌법에 없어요. 바로 그냥 대통령 아니면 국회에서 이렇게 발의한 것밖에 없거든요. 발의 전까지 절차가 없기 때문에 뜬금없이 그냥 개헌 이야기만 나오거든요. 선거철에. 그러니까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럼 그걸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자. 그래서 발의 전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이제 대표적으로 공론화 뭐 심의 기구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헌법 개정 절차법을 이번에 헌법 개헌은 못해도 4월 19일까지 만약에 선거제도 이런 걸 바꾼다면 헌법 개정 절차법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1순위가 아니겠느냐. 이 합의는 여야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최소한의 합의가 중요하고 꼭 선거 때 동시에 하려지 말고 서로 합의되는 시기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헌법 개헌 왜 해야 되는지 어떤 걸 바꿔야 되는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상철 경기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예, 헌법 우리 삶을 좌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헌법도 제대로 바꾸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오늘 설 특집으로 개헌 관련 토론 나눠봤습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